저도 무인 창업 상담을 해드리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인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무인 운영 매장에서 도난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그런 거에 기회비용은 결국 인건비와 대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최저시급으로 주 5일을 하더라도 적어도 200만 원은 이제 주고 써야 되는데 특정 손님들이나 혹은 어떤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이 작정을 하고 훔쳐가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금액은 상당히 소소하다. 모든 아이템이 그런 것은 아닌데 특정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4천만 원씩 지금까지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월세 빼고 전기세 관리비를 빼고 알바비까지 빼고 해도 한 달에 2,500만 원 이상 그렇게 꾸준히 가져가시는 경우도 봤었습니다. 유튜브나 매스컴 형태의 SNS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극적인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무인 매장에서의 도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슈화해서 많이 이제 쓰시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다. 제가 실제로 눈으로 본 사례 중에서는 스터디 카페나 이런 시설 투자가 처음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 아이템들은 상권에 대한 분석만 잘 해놓으면은 수익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을 수가 있고 어떤 얘기냐면 한번 그걸 치르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물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진 않고 월세랑 관리비 정도만 제외하면 거의 다 순수익이 돼버리는 좀 기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지금 한국에서 현존하는 뭐 특수한 개인 매장이라든지 이런 특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무인 창업 아이템이 30가지가 넘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인 아이스크림도 있고 무인 문구점 그리고 무인 의류샵 같은 경우도 요즘 많아지고 있고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무인 창업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실 거예요.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무인 아이스크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창업 비용은 초도 물량까지 다 포함해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스크림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매장이 잘 되면은 여러 개를 같이 이렇게 차려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고요. 폐업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는 월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조금 많이 나오는 매장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순수익. 그리고 아이스크림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 3회 정도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한 가지 이슈는 낮 시간대에 특히 초등학생 손님들이 점주님께 전화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바코드를 찍었는데 안 찍혀요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직장 내에서의 분위기가 좀 자유롭지 못하다고 가정하면은 손님 전화를 받거나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엄청 많이 생겨서 동네마다 다 있지만 완전 초창기 때는 이 스터디 카페라는 것 자체가 많이 없었을 때인데 강남에 이제 어떤 점주님께서 이미 하나를 운영을 하고 계셨고 2호점을 이제 운영을 하신다고 저희한테 창업 문의가 들어오셨는데 일단 강남 쪽은 지하 매장이든 2층 매장이건 월세가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혹시라도 이 고정비를 이겨내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오픈하고 나서 매출이 4천만 원씩 지금까지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월세 빼고 전기세 관리비를 빼고 알바비까지 빼고 해도 한 달에 2,500만 원 이상 그렇게 꾸준히 가져가시는 경우도 봤었습니다. 스터디 카페나 이런 시설 투자가 처음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 아이템들은 1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이제 시설이기 때문에 잘 되는 경우는 3개월, 4개월 안에 회수를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스터디 카페가 이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무인 의류샵, 유아동복 전문 매장이 있고 남성복 무인 전문 매장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성복 그리고 빈티지 의류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류 관련 무인샵들도 생각보다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의류 쪽은 나가는 비용이 전형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유인으로 여성복 가게를 운영하시던 점주님께서 무인으로 바꾸고 나서 가장 금액적으로 차이가 큰 거는 인건비가 안 나간다가 이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만 안 나가고 원래의 매출만 유지가 되더라도 순수익의 폭이 상당히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무인 의류 쪽은 기존의 유인으로 운영하던 거에 비해서 매출 대비 순수익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무인을 도입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최근의 트렌드로는 무인 모자 전문점 같은 매장들도 좀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세가 통하는 시장이 모자 시장이거든요. 모자는 액세서리로부터 시작한 의류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자에 대해서는 보세를 걸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담감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인으로 운영을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진입 장벽도 높은 편이라서 경쟁의 위험도 적고 판매가를 낮춰놨기 때문에 손님들이 한번 왔을 때
아 맞아 나 모자 필요했었다 하면서 3-4개씩 이렇게 사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목격되고 있거든요. 잘 나오는 매장 기준으로는 순수익이 월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나오는 계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국에 3개 매장이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초보자 분들께서 이제 조금 지향을 했으면 하는 아이템의 특성은 결국 2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은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내 매장이 잘 되더라도 누군가 따라 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권 갈라먹기를 하다가 어떤 특정 매장들이 배업을 하거나, 혹은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2매장 다 배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권에 대해서 나눠먹기를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특정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정비가 커져서 배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매출도 잘 나오고 순수익률도 나쁘진 않았는데 월세, 관리비, 거기다가 이제 본사 로열티라든지 과도한 유통 마진을 입힌 제품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순수익이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그걸 못 버티고 배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폐업을 결심하게 되는 매장들의 사례들을 보면은 이거 되게 쉬운 창업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무인 창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업계 전체가 성숙해지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과도기를 겪고 있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본사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점주님들께서 매장에 물건이 너무 오랫동안 비어있다든지 분위기가 너무 쾌쾌하다든지, 그래서 매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내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 구색에 대한 일종의 MD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떨어졌을 때 적정량을 발주를 해주신다든지, 새로운 물건을 테스트를 좀 해보신다든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매출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오프라인성 관리가 아니더라도 무인 매장들도 마케팅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번화가 상권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무인 모자 매장이라든지 의류 매장이라든지 이런 매장들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혹은 당근마켓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광고를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무인 창업을 처음 할 때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이 크게 보증금과 투자 비용으로 나눠지는데, 이 투자 비용을 자세히 저희가 들여다보면은 회수가 추후에 가능한 비용과 불가능한 비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회수가 가능한 비용이라 하면 매장에 들어가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내가 받아온 원가만큼은 할인을 해서라도 나중에 배업을 하게 됐을 때 다 빼낼 수가 있는 이제 금액이 되는 거고, 매장에 들어가는 키오스크 결제기 같은 경우도 중고로 판다고 하면은 제 값을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회수가 가능한 영역에 있는 비용인 반면에, 미회수 비용은 뭐 간판이라든지 페인트 칠이라든지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특정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상담을 받으면은 회수 비용, 미회수 비용 이런 개념을 알려주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차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잘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창업 아이템들이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데, 혹여라도 잘 안 됐을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무인 창업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처음으로 혹은 부업으로 무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권 의존도가 조금 낮고, 그리고 회수 가능한 초도 비용이 많은 아이템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온라인이라든지 혹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면은 이 무인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예전보단 나아졌지만 아무래도 이제 매장에 사람이 없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부정적인 여론들도 아직까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자극적인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키오스크 안에 있는 현금이 이렇게 도난을 당한다든지, 뭐 매장에 물건을 도난 당했다든지. 근데 그거는 이 무인 창업이라는 큰 코끼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끼리의 앞 발만 이렇게 만져보고 이 딱딱한 게 코끼리구나 이러진 않잖아요. 전체를 봤을 때 점점 더 무인 창업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운영의 핵심 포인트는 무인 매장은 청소를 잘해야 되고 물건을 빠짐없이 채워둬야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 2순위의 것들이고,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마인드인데, 아무리 무인 운영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무인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이것도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점주님의 역량이나 마음가짐이 무조건 매장에 투영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은, 무인이라고 해서 절대 얕보시면 안 된다. 이것도 어쨌든 사업이고 아무리 부업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생각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가장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폐업을 하는 무인 매장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폐업을 하는 매장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생각보다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만두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이런 어떤 사업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너무 쉽게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인 창업 컨설팅도 하고 있고 브랜드 기획도 하고 있고 실제로 매장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무인 창업이라는 아이템을 현명하게 이용하시라. AI를 활용해서 쇼츠를 제작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키운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는 무인 창업이라는 것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 채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인 창업이 검토를 해봤을 때 나에게 정말 투자금 대비해서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내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을 수 있다면 활용을 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기 때문에 AI를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무인 창업도 이제 하나의 창업 카테고리로서 그리고 문화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먼저 선점을 하면은 그게 곧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절대적으로 무인 창업을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다만 한두 분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